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네?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아니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게 궁금하다고. 나는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 네. 예. 제가 백신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맨날 조경태 의원 대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이야기 잘 됐을 텐데. 제가 이재갑 교수나 정재용 교수님한테 자문도 자주 구하고 해외 저널도 보고 제가 논문도 분석하고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주변에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의사가 많습니다. 제 집안도 의사 집안입니다. 윤봉길 의사 이런 의사 아닌 거죠? 예. 예. 오늘은 백신 이야기입니까? 예. 예. 요즘 어제 조경태 의원하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설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지금 백신의 효능, 부작용 그리고 집단 면역까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아서 좀 압축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백신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백신 확보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팩트 체크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정치적 레토릭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많이 벗어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듀크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BBC, 가디언, 뉴욕타임스 이런 데가 다 여기를 인용해서 비교를 해요. 전 세계 백신을. 근데 이제 전체 그냥 총 물량으로만 따지면은 한국이 전 세계 18위다. 전 세계 18위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인구당입니다. 또 인구가 많은 나라 적은 나라가 있잖아요. 인구당으로 따지면은 한국은 전 세계 10위입니다. 지금 백신 확보 물량이. 경제 규모랑 비슷하네요. 경제 규모랑 딱 비슷하고 한국은 1인당 2.55회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8.18회, 뉴질랜드 6.57회, 캐나다 10.4회 이렇게 좀 많이 확보한 나라도 있는데 저건 좀 과도하게 많이 확보한 거고 한국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전 세계 10위 정도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꼴찌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올 초에는 약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다. 꼴찌 전 세계 아프리카 수준이다 이런 거 아프리카보다 훨씬 많이 했고요. 아프리카 수준이다라고 말하면 일본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백신 물량 자체는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접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죠, 일본이. 접종률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Our World in Data.org라는 데에서 보통 이제 언론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거기에서 어제 기준으로 봤는데 한국이 7.1%고요. 전 국민의. 7.1%? 접종률이. 그리고 세계 평균이 8.3%입니다. 8.3%. 세계 평균에 못 미치네요. 세계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근접했어요. 예전에는 이거 막 2% 한국이 이럴 때 세계 평균은 6% 막 5, 6% 이랬으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거의 다 따라잡았다 지금. 그리고 아시아 평균은 4.58%고요. 아시아가 굉장히 낮네요. 이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유럽, 미국 이쪽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인구는 훨씬 많잖아요. 그쪽보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이 사실은 덜했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요즘 인도가 좀 많이 창궐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시아는 4.58%, 일본은 2.59%.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는 항상 1등하고 우리는 항상 전교 1등이 돼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때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 이런 거 얘기가 되는데 그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어찌됐든 미국도 40%가 넘고 그러니까 왜 1등을 못 하느냐. 이게 좀 하는데 1등 해야지. 1등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당과 언론의 닭달로 한국에 이 정도 끌어올린 것도 맞아요. 그래서 닭달은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은 근접했다. 전 세계 평균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불안하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모더나 화이자보다 더 이게 불안하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뭐가 불안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그 CDC랄지 모든 곳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워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맞아왔던 모든 백신에는 다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요. 모든 경제 정책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이펙트죠. 정확하게는 이게 부정하다 할 때 그 부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부 할 때 이제 사이드 이펙트인데 뭐 사이드 이펙트가 좋은 사이드 이펙트도 가끔 나오죠. 예전에 심장질환 치료하려고 하다가 발기부전제가 바이아그라 뭐 이런 것도 나온 이런 사이드 이펙트도 있었어요. 아침부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모더나 화이자 계열의 메신저 RNA 방식, 이제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부르는데 요 방식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는 바이러스 벡터. 요 방식이 달라요, 일단.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아데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인체에는 무해한데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요것들이 지금 혈전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그 지금 부작용이에요. 혈전이 이제 혈액 응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 혈액 응고가 나타나느냐. 이게 인종별로 다르고 나라별로 달라요. 근데 일단은 유럽에서 이제 덴마크나 이쪽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100만 명당 한 5건 정도. 뭐 5건에서 6건 정도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유럽 인종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백인에 비해서 혈액 응고 혈전 자체가 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혈액 응고는 원래 생겨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뭐죠?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이코노미 그 비행기 오래 타서 다리 우리가 막 저리고 막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혈액 응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이런 거 신으면은 그거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인구 100만 명당 한 명씩 생깁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보다 조금 더 생기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백린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한국은 유럽인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인종과 뭐 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이 관료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화이자밖에 지금 승인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왜 화이자밖에 승인을 안 했냐? 처음부터 그 임상이 사실은 대충 됐잖아요. 그래서 나라별 인종별 임상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FDA에서 뭐 승인한 거는 뭐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에서 제대로 실험을 해서 이 숫자를 맞춰라라고 사후에 새롭게 임상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긴급하게 허가 승인하는 것과 나머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 사이에는 사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일본 특유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그런 어떤 특성 그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부작용이 없느냐? 일단 뭐 소위 말하는 급성 쇼크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 뭐 됐어요 보고가. 그러니까 원래 다 있는 겁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급성 쇼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혈소판 감소 사례가 약간 보고가 된 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더나 화이자에 대해서 지금 인과관계 여부를 지금 뭐 좀 들여다보고 있다. 방역당 미국이나 유럽 방역 당국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안전하다? 그런 화이자 모더나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물량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이거는 지금 뭐 이미 다 물 건너간 거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거는 뭐
뭐 물백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땠던 거예요? 일단은 이 스푸트니크 V는 똑같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쓰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써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랜셋에 2021년 2월 올해 2월에 나온 논문에 보면은 감염 예방 효과가 2회 접종 후에 91.6%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정도 나오고 화이자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90%에서 100% 정도가 감염 예방 효과가 있어요. 2번을 맞으면은 지난 며칠 전에 한국 방역 당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전성이에요.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그 플랫폼을 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소위 말해서 혈전 응고 사례가 보고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냐? 아니죠. 못 믿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들여왔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도 약간 불신을 뭐 이렇게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스푸트니크 V 맞겠냐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고 2.5, 1인당 2.5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기의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방역당국이 신중할 수밖에 없고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를 안 시키는 옛날에 사백신, 죽은 백신 넣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방식인 건데 이게 약간 효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칠레에서 맞췄거든요. 근데 효능이 한 56%? 뭐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가 2차 2번 맞았을 때 한 번 맞았을 때는 3%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능이 많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칠레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중국산 백신 맞으면서 개방을 했다가 감염자가 3배로 늘어가지고 다시 셔다운을 한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중국산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테면 백신 아예 구하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모를까 맞을 이유는 없다. 도입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매체에서 아까 뉴스 언박싱에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보도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요. 8월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화이자 백신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한국경제신문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생산보도 사실 아니다. 아, 사실 아니래요? 사실 아니다. 공시를. 왜냐하면 지금 9시에 지금 주식시장 문 여니까 문의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바로 공시했네. 그래서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인지 그렇죠. 앞으로는 뭐 생산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의미인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뭐 공시는 나왔으니까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상황 자체가 백신을 안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뭐 영국의 BBC나 이런 데서 이제 수치로 보도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연령대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150배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로 계산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재훈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했는데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전이 젊은 여성들한테 좀 많이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피해가 약간 크기 때문에 이익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데 40대 이상에서부터는 그리고 50대 60대는 압도적으로 수백 배 이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20대도 어쨌든 그게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한국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연 발생률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 뭐 요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같이 맞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결론인 거죠. 그리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이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또 측정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금방 6개월이면 플랫폼을 변경을 해서 또 만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좀 새로운 대응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뭐 이게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약회사 회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이
것 같다. 독감 백신처럼.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집단 예. 면역 70%가 가상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죠. 뭐냐면은 한 명이 3명한테 보통 자연 상태에서 전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기초 재생산 지수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면은. 예. 근데 70%가 맞으면은 2명한테는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90%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럼 나머지 1명한테만 전파가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면은 지금 1,000명이 매일 발생하면은 매일같이 1,000명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집단 면역 70%에 도달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8 정도로 공기 매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예. 지금 3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홍역은 집단 면역의 수준이 95%입니다. 95%가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집단 면역이 된다라고 했을 예. 때 이것도 사실은 70%가 너무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7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당분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언론이 좀 조심을 해봐야 되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치명률에 관해서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000명 사망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치명률도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5 이하로 떨어졌고 특정 연령대 특히 49세 이하 같은 경우는 독감이 아주 유행했었을 때 0.1 수준 이하예요. 예, 그 맞아요. 연령대는 예. 50세 미만은. 그리고 이 현상이 심해지는 게 폐렴 증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2019년에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2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년 동안에 2,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20대는 뭐 걸려도 별 부작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예. 감기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를 앞으로는 뭐 경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팔로우를 해보십시오. 치명률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맞으면 중증 예방 확률 아까 전에 감염 예방 확률이 그렇죠. 90%라고 했고요. 중증 예방 확률도 95% 90%가 나온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 백신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맞은 다음에 이거가 그냥 감기 수준이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계속 방역을 하더라도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굉장히.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 일본도 이거는 마찬가지인데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평년보다 오히려 사망자 숫자가 2020년의 경우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50개국 정도를 비교를 해놨는데 미국이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 뭐 영국도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상당수는 사망자 수가 몇만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은 평년 수준 이하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너무 코로나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그런 보도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끝마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네. 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팩트만 틀리지 않으면 돼요. 예.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